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요즘 MZ세대 사이에서는요, 슈테크가 대세로 떠오른다고 합니다. 재테크와 슈즈 합성어인 슈테크는 한정판처럼 희소성이 큰 신발을 사서 웃돈을 붙여 파는 걸 말하는데요. 슈테크족들은 종종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하기 어려운 신발을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외 직구 면세로 물건을 사서 국내에서 되파는 거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해외 직구는 물건을 사서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150, 미국은 $200까지인데요.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해외 직구로 이렇게 면세를 받아서 물건을 사서 국내에서 되팔게 되면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거죠. 그래서 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겠다고 해서 결국에는 관세를 포탈했잖아요. 이거 조세 포탈인데, 그래서 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사용이 아니라 되팔이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 직구는 관세법상 수입이 됩니다. 수입. 그래서 밀수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물건을 되파는 순간 조세 포탈이 되니까 한 건만 걸려도 밀수범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거창하죠. 밀수범이 된다면 형사처벌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잠깐의 그런 이 정도를 이용해서 내가 조금 이익을 챙기겠다고 하는데 이게 범죄가 된다는 거 생각해 보신 분들 없을 것 같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해외 직구 되팔이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도 279명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서울세관은 직구 되팔이가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용돈벌이로 퍼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데요. 관세법으로 형사처벌이 돼도 이게 전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79명이 형사처벌 전과자가 된 겁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모님들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 배정식 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정식입니다. 최근에 부모님에 대한 걱정으로 우리 트러스트 센터를 찾는 자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요즘에 이제 추석 명절 보내고 나다 보니까 부모님 네. 뵙고 오면 이제 나이 드셔서 이제 주름살만큼이나 진짜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걱정도 들고 이제 센터를 저희 찾아주셔서 부모님에 대한 노후 관리 또 더 나아가서는 나에 대한 노후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추석에 부모님 뵙고 오니까 두 분만 사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제가 네, 그렇죠. 집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네, 네. 했더니 아버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고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땐 아버지도 건강하셨고 남겨질 재산 규모도 적은 편이라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경증 치매 진단을 받고 집에만 계십니다. 건강하실 땐 아버지의 큰 일과 중 하나가 은행을 돌면서 정기예금을 드는 거였죠. 하지만 이제 은행에 가려 하질 않습니다. 얼마 전엔 아버지가 들어놓은 적금이 만기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대신 제가 돈을 찾으러 갔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지급 거절을 당해서 겨우 아버지를 설득해서 은행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 이름으로 돌려놓으려고 하니까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자녀는 저 혼자라 상속인은 한 명뿐입니다. 상속을 받는데 문제는 없는데요. 아버지 생전에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저는 상속세 절세나 아버지의 재산관리 차원에서도 해결 방안을 찾고 싶은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홀로 계시는 부모님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사연에서 우리 아버님이 현재 경증 치매 진단을 받으셨네요. 센터장님, 이럴 네. 경우에는 어떤 위험 요소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경도인지 장애가 이제 생겨나셨으니까 치매가 좀 더 치매로 진행이 된다면 아마 이제 인지장애 문제가 더 심해질 겁니다. 네. 뭐 거기에 따라서 후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재산에 관해서 본다면 아마 아버님의 재산이 동결되는 문제가 발생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버님 경우처럼 또 복수로 이제 거래를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각 금융기관을 돌아다녀야 되는 이런 이제 불편함이 이제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센터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산이 동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데 이거 본인이 가면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이 직접 가시면 뭐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은행 창구에 가셔서 이제 인지 장애, 그러니까 치매가 좀 점점 좀 심해지면 이제 그 상태를 보고 은행에서는 이제 지급 거절을 할 수가 있죠. 후견인을 선정하시라.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급 거절하는 방법이 또 있고요. 네. 또 이제 본인이 경계선상에 있을 때 내가 맞다 하고 하면서 비밀번호를 누르시다가 또 비밀번호 오류 횟수가 초과되면 동결돼 버리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이 자녀분들이 오셔서 부모님 생활비라든지 뭐 의료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쓰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자금이 딱 동결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실제로 은행 입장에서도 이제 그 제대로 대신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금 인출이 안 되면 네. 이 돈이 또 어떻게 쓰일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또 은행 입장에서도 지급 거절을 좀 하겠군요. 그렇죠. 뭐 요즘에 특히 이제 보이스피싱도 많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의를 기울이게 되죠. 근데 이제 자녀가 사실은 이 돈으로 부모님의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좀 내야 되는데 네. 부모님 돈을 그대로 두면은 또 이게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네. 그렇게 고민이 되니까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예, 이제 처음에는 아무래도 작은 돈이니까 자녀가 네. 이제 그 병원비도 부담을 하겠죠. 근데 이제 병세가 심해지면 점점점 큰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금전의 경우에는 저희가 신탁을 특히 권유를 해드립니다. 신탁 네. 설정을 미리 해두시라. 그렇게 이제 안내를 드리죠. 이제 이분 같은 경우 만약에 금전하고 뭐 아파트 같은 부동산이 있다면 단독 상속인이니까 상속에는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금전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결이 돼버리면 자녀분이 계속해서 자금을 이제 쓰실 거고 아버님 돈은 묶여 있다면 뭐 요즘에는 금방 하면 이제 세율이 40% 네. 50%가 되기 때문에 그 아버님 돈이 상속세 과표가 높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조언을 드릴 때 현금 자산 같은 경우에 그대로 이제 세금에 노출이 되니까 네. 이게 이제 어디에 쓰였는지를 해야만 상속세를 안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병원비나 치료비는 가능하면 이제 부모님 현금으로 써라. 네. 그래야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데 네. 이제 부모님 자산이 동결되다 보니까 자녀는 사실은 자기가 생활비 때 이걸 다 냈는데 그렇죠. 예. 상속세는 또 내야 되고 그렇죠. 이 중에 네. 부담이 된다. 40, 50%에 결국 내가 부담을 하고 또 네. 세금은 40, 50%를 또 내야 되는 그러니까요. 이런 부담이 생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신탁을 해놓으면 거기서 이제 돈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네. 문제가 없겠다 이런 조언이신데 네. 그럼 만약에 아파트가 있다면 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파트도 신탁을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독 상속인이니까 굳이 신탁을 설정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뭐 굳이 이제 신탁 설정을 하게 되면 또 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 부담 부분을 감안해서 주로 이제 금전을 중심으로 네. 자금 관리를 잘 하셔서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요. 간혹 이제 아파트를 신탁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진짜 중증 치매가 와서 후견인이 선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네. 아파트를 매각해서 이제 결국 현금 자산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전이 충분하다면야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언제까지 얼마나 살아계실지를 모르니까 네. 이게 이제 금전이 부족하고 부동산을 처분해야만 그걸 비용을 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때는 이제 신탁이 필요하겠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군요. 그래서 이제 네. 자녀분이 또 이제 매각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네. 혹은 뭐 신탁이 매각을 해서 현금 자산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내용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플랜을 좀 짜 놓으실 필요는 있겠군요. 네. 근데 이제 어떤가요, 센터장님? 지금 아버님이 경증 치매 판정을 받으셨어요. 네네. 이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할까요? 네네. 이제 치매가 왔다고 그래서 모든 법률 행위가 지금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내 재산을 관리하고 뭐 나중에 이제 원하는 사람에게 뭐 상속하겠다 이런 정도의 인지 능력이 있다라는 뭐 의사소견서를 저희가 첨부를 하면 네. 예, 일반적인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중요한 게 타이밍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어르신들 이제 만나 보면 그래 다음에 할게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정말 치매가 심해져서 의사소견서가 나오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이제 되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상담 오시면은 부모님이 이제 이런 증상이 좀 시작되신다 싶으시면은 빨리 결정을 해서 뭐 계약을 하거나 유언을 하거나 신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조언을 드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의사소견서를 꼭 떼놔라. 네네. 그래야 나중에 이제 무효 여부를 다투지 않을 그렇습니다. 테니까요. 네. 네. 자, 오늘 또 센터장님 네. 현실적으로 굉장히 도움되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싸이의 아버지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